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공구 첫 시간이죠. 그래서 바이스 지난번에 했던 게 바이스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요 바이스 2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치공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로 좀 익숙한 도면이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자, 요거 도면을 한번 볼게요. 자, 요 도면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치공구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는데 투상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투상은 아니고 일단은 측면도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요 서포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요것만 확인이 되면 베이스 모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상이 가능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 요 오늘 작업을 할 거는 자, 요거 이제 베이스를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자, 베이스 모양을 보면, 자, 치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면도를 어디로 설정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면도는 대부분,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정면도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죠? 자, 정면도는 그 형상이 가장 명확하게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필기 공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보다는 아마도 평면 위에서 본 모양이 이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평면도를 정면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왜 정면도로 했냐? 자, 요거는 부품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쵸, 조립도죠. 조립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립도 같은 경우는 조립이 다 된 형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형상이 아마 이 형상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여러분들이 조립도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뭐 높이는 얼마야? 이걸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립도의 정면도다. 조립도의 정면도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품도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베이스에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 어디겠어요? 그죠? 평면도를 보면 얘 형상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리고 구멍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홈은 어디에 있고 요거가 다 파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길이는 자 여기서 파악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전체 길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폭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얘는 대칭도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거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요게 74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26하고 7 사이? 26하고 7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26하고 27 사이에, 자, 요렇게 딱 걸쳐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요게, 요렇게 나오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대칭도기 때문에, 자, 0.5가 나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0.5가 나왔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정수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26.5를 곱하기 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죠? 그러면 53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74와 53 해서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요쯤에다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라인. 자, 가로 74.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26.5였죠? 그래서 위아래로 자, 이렇게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자, 일단 여기를 막아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요 끝부분에 이제 요렇게 못따기 형태로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 못따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요거는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재시면 돼요. 그죠? 자, 요렇게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4mm 나옵니다. 4mm. 자, 그러면은 이제 챔퍼 들어가 줘야겠죠. 4mm로 해주고, 자, 여기를 4mm로. 자, 이렇게 네 군데를 모두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가 되겠죠. 자, 이제, 자, 요 놈을 투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좌측 면도로 보시면은 자, 여기 서포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자, 우측 면도에 보시면 우측에도 서포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서포터가 자, 여기 측면도 좌우측에 있는 측면도를 보시면은 자, 조립되어 있는 형태가 어때요? 좀 다르죠? 자, 얘는 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요렇게 파여진 부분에 완전히 끼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부분 절단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자, 요거를 단면으로 봤을 때도 얘는 이쪽 서포터는 밑에까지 다 들어간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요쪽 거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딱 걸쳐졌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한마디로 얘는 어떻게 생겼다? 자, 그쵸. 자, 여기에 바닥의 저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홈에 요 서포터가 이렇게 끼워져 들어갔다. 끼워져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홈을 작도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 홈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측정이 되겠죠. 자, 일단 가로부터 보겠습니다. 가로 측정해 볼게요. 자, 가로 측정해 보면 요게 자, 가로 측정해 보면 요게 16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세로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측정해 보면 요게 10mm? 10mm 나오네요. 자, 그러면 16에 10 16에 10이면 자, 캐드로 넘어와서 자, 요쪽 편이 되겠죠. 자, 옵셋. 자, 옵셋 하신 다음에 10으로 자, 10으로 위아래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옵셋 16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선 정리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으로 서포터가 쏙 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 밑바닥에 우리 저면도 작업했던 요 홈이 하나 있었죠. 요거.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요건 베이스에다가 요런 형태로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드릴 작업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서포트가 여기 끼워졌을 때 정확하게 요렇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여기다 홈을 파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한번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자로 측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지름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해 보면 자, 요게 3 정도 나오네. 3? 그죠? 3. 자, 그럼 3파이짜리 원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지름 3, 여기도 3.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요런 형태, 이렇게 위아래로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 자, 여기 우측면도로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터 보호가 뚫려 있네요. 그죠? 카운터 보호로 뚫려서, 그 다음에 위에 들어오는 서포트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쏙 낀 다음에,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체결이 된다.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카운터 보호 작업이니까 일단은 요게 M 몇 짜리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요게 4? M4짜리. 자, M4짜리면은 자, 카운터 보호가 요렇게 생겼죠? 자, 카운터 보호가 자, 머리 지름이 8, 그죠? 자, 그다음에 머리의 높이는 4.4. 그다음에 드립 구멍은 4.5가 되겠죠. 자,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외우시게 될 겁니다. 자, 카운터 보호는 될 수 있으면 외워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 찾아야겠네요. 자, 위치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에요? 그쵸, 여기까지. 자, 이 거리들을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요 가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로를 측정해 보면 자, 요게 지금 보면 재보면 8하고 9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8하고 9 사이.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또 재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도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재보면 요게 얼마냐면 요게 5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정수값이 나왔고요.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57에서 아까 우리 여기 그다음에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측정한 값이 요게 얼마였죠? 자, 요게 74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74에서 57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17이 나오네. 17.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양쪽에 남은 요 부분의 값이 자, 요게 두 개의 값이 어때요? 그죠? 0.5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0.5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얼마씩 0.5? 그죠? 8.5씩 0.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8.5. 자, 여기는 8.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로 자,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에 재보면 18? 18 나오네요. 자, 그럼 8.5랑 18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8 해서 자, 밑으로 하나 띄워주고 자, 옵셋 8.5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띄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카운터 보호가 생기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차점에서 자, 지름 8짜리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4.5짜리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우리가 그릴 거기 때문에 자, 얘는 카운터 보호는 밑에서 뚫렸죠?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돼요? 그쵸, 수문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저 바닥 부분에서부터 뚫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수문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LEN3 해서 중심선으로 변경.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안 되면 체인지 들어가서 자, 요거 절반으로 축척으로 줄여주시고 자, 요거 반대편에 똑같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자, 이쪽 편에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쪽 편에 보면 자, 여기도 밑바닥에서부터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요거를 똑같네 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똑같이 M4인지 먼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 자, 요거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 거 재보면 얘도 4네요. 그죠?
자, 얘도 M4m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요거 위치도 동일한 위치인지 요것도 파악을 해야겠죠? 자, 지금 봐서는 동일한 위치 같은데, 자, 일단 파악을 해보면,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 얼마였어요, 요게? 아까? 그죠? 57이었죠? 57.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카피. 자, 요거랑 요거를 카피를 해서, 자, 왼쪽으로 57만큼. 자, 요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보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보면은, 자, 여기에서 붙어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뭔가 뚫려져 있어요. 그죠? 터널식으로. 근데 뭐 막힌 것도 없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부분, 여기도 베이스에 똑같이 이런 모양의 홈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여기 폭 한번 볼까요? 요 폭이 얼마인지. 자, 요거 폭을 재보면 요게 5mm. 자,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 자, 높이는 한 3mm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옵셋. 자, 여기는 5mm로 높이는 이따가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파져 있을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쵸, 수문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완성이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편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편을 봐야겠죠? 자, 왼쪽 편은 뻥 뚫린 게 아니라 뭐예요? 그쵸, 요렇게 파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측면도에 보면은, 자, 요게 지금 서포터가, 자, 요렇게 H자 형태네요. 그죠? H자 형태로 요렇게 박혀 있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베이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H자 형태로, 자, 여기에 홈이 하나 있고, 그죠? 자, 요쪽에도 홈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결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가로 세로는 어떻게 재요? 그쵸?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요거는 어디가 되겠어요? 저쪽 폭이 되겠죠? 이쪽 폭, 이쪽 폭이 되는 겁니다. 이견.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자, 일단, 요거는, 자, 어차피 요거는 여기를 재는 것보다는, 자, 이 서포터가 위에서 이렇게 껴지죠? 껴지기 때문에 이 안쪽을 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껴지는 부위에 이 구멍을 재는 게, 구멍 홈 부분이죠? 홈 부분을 재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여기 한번 재보면, 자, 요게, 얘도 8하고 9 사이? 8하고 9 사이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얘 두 배를 하면 어차피 정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17이 되겠네, 17. 자, 그러면 8.5, 8.5로 옵셋, 8.5로 해서 중심에서 위로, 얘는 아래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자, 근데 요거 폭을 알아야겠죠, 이제? 자, 요거 폭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지, 자,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입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이거 17, 똑같이 17이네요. 정사각형이었네요. 자, 그럼 옵셋 17 해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없겠죠? 자, 이런 형상으로 생겼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스의 위에서 바라봤을 때 또 다른 게 또 있나 봐볼까요? 지금 보면
요 밑에 작업했고요. 다 끝났죠? 요게 베이스 이게 전부 다네요. 그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바로 베이스다. 베이스가 요런 모양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메인 중심선 만들어 줘야겠죠? 자, 요거 늘려주시고. 자, 요거는 중심선으로, 아이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평면도 또는 저면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측면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평면도를 그리는 게 좋을지 저면도를 그리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요 밑에 요 부분들 수문선들 있죠? 자, 요 수문선들이 위로 올라가게 그릴 거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게 그릴 거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이 수문선들, 요 카운터보어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자, 위에서 본 모양 그대로 그리면, 그쵸, 이제 요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 그리면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카운터보어는 생긴 모양 그대로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모양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면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라주고요. 전체 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베이스의 전체 높이를 알아야겠죠? 베이스 전체 높이는 요 정면도에 보시면은 요 높이가 되겠죠. 자, 요 높이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7. 17이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옵셋 17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여기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을 따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따와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모서리가 보이겠죠. 자, 자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온단면도로 작업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온단면도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온단면도로 하면은,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카운터보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카운터보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부분 절단으로 그냥 갈까요? 여기 부분 절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카운터보어 쪽에서 또 부분 절단 하나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 요 높이, 아까 요 높이가 얼마였어요? 요 터널 3이었죠? 자, 옵셋 3 해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요거는 여기까지가 생성이 된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봤을 때 한 요 정도까지 자를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가는 실선으로 바꿔서, 자, 스플라인 한 요 정도에서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주면, 자, 여기는 이쪽 부분은 외형선으로 보이겠지만 여기는 그쵸, 수문선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해서, 자, 여기랑 여기까지 잘라 주셔갖고, 자, 요 놈은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해치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해치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잘리겠죠. 여기는 잘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잘리고 그냥 보이겠죠. 요 면이 보이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쪽 편에도 요 카운터보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요거 홈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고 내려간 부분, 자, 여기 부분에 요 높이 한번 볼게요. 자, 높이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높이 측정해 보면 요게 4mm 나오네. 4mm. 자, 그러면은 옵셋 4mm 하나 띄워 주시고, 자, 여기 폭은 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자, 여기 잘라주고, 자, 이거는 외형선이 되겠죠. 자, 일단은 외형선으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가 뚫려요? 그쵸. 자, 이렇게 카운터보가 뚫린단 말이에요. 자, 카운터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여기서는 그냥 중심선만 표현하고 좀 이따 여기 측면도에서 할까요? 측면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자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중심선만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따가 하면 되죠. 뭐 따로 또 자, 카운터보는 여기까지가 얘는 생성이 될 거고 LEN 3 해서 위아래, 얘도 위아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심선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모서리선이 보이겠죠? 그쵸, 챔퍼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모양이면 다 될까요? 혹시라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자, 측면도를 통해서 자, 얘네들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17mm 높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또 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 보이는 그대로 작업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터널이 하나 보이겠죠. 자, 이렇게 터널. 자, 터널이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그쵸, 오른쪽에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높이가 얼마였어요? 아까 3이었죠. 높이 3.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 이제 카운터볼을 그려 넣어 줘야 되는데 카운터볼가 일단 여기 센터는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옵셋 4.4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머리의 깊이랑 크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죠. 자, 여기랑 여기 부분 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카운터보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LEN DE3 해서 자, 조금씩 늘려주시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그냥 요것도 그냥 얘는 그냥 온단면도로 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를 요렇게 자른 형태로 보여주면은 좀 그러니까 자, 요거는 그냥 요 놈을 요렇게 중심선만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시선으로 해서 자, 여기 부분을 그쵸, 여기를 이렇게 부분 절단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치해서 여기랑 이 부분 자, 해치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쪽에 모서리선이 보이겠죠? 이렇게 모서리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얘도 이제 카운터볼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좀 난해하긴 하네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쪽에다가 그냥 표현을 하죠. 요쪽에다가 얘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옵셋
4죠. 4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옵셋 4.4 해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머리 크기부터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4.5죠. 자, 여기 지름 4.5짜리 그려서, 자, 여기까지 뚫린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뚫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해가지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자, 그래서 요게 가는 실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수문선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는 시선을 바꿔서 해치를 또 해줘야겠죠. 자, 해치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요게 조금 불편하다, 요 수문선 들어온 게 약간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좌측면도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얘처럼 좌측면도를 하나 그려서 이쪽에다가 얘를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중심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요게 17mm 일단 해놓고 LEN 3 해서 조금씩 연장.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카운터 보호 모양, 여기 카운터 보호 모양 모두 완성이 다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또 안 된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다 그려진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거리를 조금 더 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쪽부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요 수문선에서 이렇게 치수 뽑으신 분들은 없겠죠? 자, 수문선에서는 치수 뽑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외곽이 되겠죠? 자, 외곽, 아이고, 지금 요게 전부 다, 자, 이렇게 바뀌어져야겠죠? 절반 치수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치수 넣을 때 좀 많이 뭐랄까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치수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요거는 끼워지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H자로 되어 있는 요 서포터가 이쪽으로 끼워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죠? 이쪽 부분으로 끼워져 들어오기 때문에, 자,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은 끼워 맞춘 공차가 적용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치수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게 세로 치수는 끝났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17에, 자, 끼워 맞춘 공차 조립 공차니까 뭐예요? 그쵸, 얘는 순놈이니까 G6 공차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뭐예요? 그쵸, 얘는 홈이죠? 그러니까 H7 공차, 아이고, 뒤쪽에다가 들어가야겠죠? H7 공차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아까 우리가 요 사이의 거리를 쟀단 말이에요. 그죠? 사이의 거리를 쟀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면, 여기는 굳이 안 넣고 전체 치수로 전부 다 커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챔퍼 넣어줘야겠죠? 자, 챔퍼는, 요거 지금 요 구멍만 했지, 홈을 안 했네요. 자, 여기 홈 치수는 이렇게 그냥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요렇게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에 중심선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작업해주고, len, de, 3 해서 조금씩 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은 어떻게 하냐면 살짝씩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len, de,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요 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선으로 변경. 얘네들은 조그만 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축척을 맞춰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러 해서 자,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치수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치수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치수가 있을까요? 또 빠진 치수를 한번 보면 빠진 게 이쪽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됐나요? 요거 하면은 요 치수가 나오겠죠? 요 치수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퍼 넣죠. 자, 챔퍼는 이렇게 해서 엘리 세팅 들어가서 먼저 여러 줄 문자로 바꿔줘야겠죠. 부착해서 맨 아래행의 밑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뺍니다. 자,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만 꺾어서 찍고 엔터 2번. 자, 이게 C4였죠? C4. 근데 개수가 4개입니다. 4다시. 자, 이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챔퍼도 나왔고, 요거 있네요. 자, 요 반지름 치수 넣을게요. 자, 요거 반지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게 반지름으로 넣지 말고요. 요거는 지름값으로 넣어주세요. 지름값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데, 요게 두 개죠. 일단 2-파이3 넣어주시는데, 자, 요쪽 부분은 요쪽은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없애는 방법은, 자, 요거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여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맞춤이 있습니다. 자, 맞춤에 첫 번째 치수선 강제 요걸 끄시면 돼요. 자, 요걸 끄면은 자, 여기 반지름처럼 이렇게 한쪽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안 된 거를 한번 찾아보면 자, 정면도에선 다 됐죠? 정면도에선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면도에서 볼까요? 자, 저면도에서는 일단 이 치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요 치수. 자,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 치수가 들어가겠네요. 자, 카운터 보어 치수를 자, L2 자, 여기 밑으로 살짝 빼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엔터 2번. 자, 카운터 보어 치수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개로 나눠서 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가는 드릴,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파이 4.5 그 다음에 드릴이라고 이렇게 표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줄, 자, 밑에 줄에다가는 카운터 보어인데 파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4.4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붕 뜨니까, 자, 여기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드립구멍이잖아요. 드립구멍. 자, 요거 치수 넣을 때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표면 거치기 넣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뒤에다가 자, 요건 앞이든 뒤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콤마를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따가 여기다가 표면 거치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높이 치수를 넣어야겠네요. 자, 높이 치수는 자, 여기다가 요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넣죠.
자, 이쪽 편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여기다 했냐면 여기다가 기하공차 데이텀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쪽에다 넣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건 없죠? 여기 전부 다입니다. 자, 이제 측면도 보겠습니다. 자, 측면도는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치수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높이가 되겠죠? 자, 여기 찍고 요쪽을 찍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랑 폭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얘도 요게 있네요. 요거 카운터 보어 지수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딱 잡아서 자, 여기서 찍고 자,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찍은 다음에 엔터 두 번. 자, 첫 번째 줄은 똑같죠, 이거? 2 파이 4.5 드릴. 그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카운터 보어 파이 8 깊이 4.4.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요것도 앞에다가 콤마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조금 모자르죠. 요거는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들어가긴 하네요, 그죠? 그러면 두 칸은 좀 너무 과했으니까 한 칸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죠?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카운터 보호까지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한 것 같은데요. 그죠? 다 됐어요. 그죠? 여기 전부 다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아 공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2 세팅해서 공차 바꿔주시고 화살표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자, 얘는 이제 바닥이 기준이 되겠죠. 자, 바닥 기준으로 해서 자, A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춘 공차에만 넣어주셔도 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L2 다시 세팅 들어가서 이거 아이고 화살표 모양 바꿔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요 놈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일단은 여기 부분이 여기가 들어가 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볼까요? 요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자,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요게 끼워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끼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수직도입니다. 수직도. 수직도기 때문에 자, 요거는 수직도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수직도가 나와줘야 돼요. 요 4mm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직도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수직도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뽑아주고 수직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IT 공차 찾아야겠죠? IT 공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 펴주세요. 자, 규격집에서 IT 공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규격집에서 지금 4mm에 대한 수직도란 말이에요, 그죠? 좀 너무 과하긴 했지만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부분이니까 5입니다, 5. 자, 그러면 여기에서 0.005 맞춰주시고 데이터만 A가 되겠죠. 자, 요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편에 오셔가지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셔도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부분과 요 부분이 정확하게 수직도가 나와야 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한 요 정도에서 뺄까요? 자, 요거의 수직도는 얼마? 그쵸, 1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고, 자, 수직, 그 다음에 수직도 17을 찾아보면 여기네요. 8. 그래서 0.008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텀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넣었으니까 요 면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도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얘도 똑같이 수식도로 넣어주는데, 자, 요 부분의 치수는 어디에 있나요? 그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요게 이제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밑으로 조금만 더 길게 빼겠습니다. 그리고 L2. 자, 여기서 요렇게 지시를 해줘야겠죠? 똑같이 수식도 0.008, 그 다음에 A.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립도를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자, 여기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 이동조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딱 맞죠? 요게 딱 맞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도 바닥하고 뭐가 돼야 돼요? 그쵸? 평행이 돼야 돼요. 평행이. 그래서 평행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2. 자, 이렇게 올라와서, 자, 평행 구간은 얼마예요? 그쵸? 74가 되겠죠? 74? 74.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고, 자, 평행 맞춰주시고요. 74에 대한 IT 공차 찾아보면 13이네요. 그죠? 자, 0.013, 그 다음에 A. 자, 이러면은 이제 다 된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이것도 된 것 같고, 만약에 또 하나를 넣어준다고 하면 요 바닥 부분이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요 바닥 부분도 어때요? 요거랑 평행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넣어주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시를 할 때 요렇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 보조선에서 라인을 요렇게 조금 더 빼세요. 살짝. 그 다음에 지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 요거는 평행 구간이 17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평행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17이니까 8이죠. 0.008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A. 자, 이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위, 아래 전부 다 여기는 평행을 맞춰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넣어주셔도 됩니다.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좀 빼고 L2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해서 요거에 아까 5였죠? 수직 구간이 이 정도로 빼고, 자, 이것도 수직 0.005 맞춰주시고 A. 자, 요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왜냐하면은 요게 여기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게 4mm면 그래도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안 넣어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하 공차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표면 거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그가 아니죠. 바이스 치공구 종류들은 요 표시 있죠? 요거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안 들어가요.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램프 쪽에서 뭐 손잡이가 있다든가, 핸드 손잡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리브가 뭐 중간에 박힌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공구는 대부분 요게 W가 기본이 돼요. W가 기본.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요거 괜히 만들어놨네, 그죠? 요거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W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괜히 힘 뺐네 여기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 기본 해서 자, 이거 대표 고칭이 요놈이 됩니다. 요놈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X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 자, 일단 기본적으로 X는 바닥에 들어가겠죠. 바닥에, 자, 여기에 일단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런데 다 접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전부 다 접합이 되는 부위예요. 여기도 있겠죠. 자, 요런 부위들은 전부 다 X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되는 부분.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17 요쪽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X. 자, 여기 9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바닥 부분에도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자, 바닥에도,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한번 넣어볼까요? 들어가는지. 자, 여기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바닥 넣었으니까 이제 요 부분 넣어줘야겠죠. 자, 요 부분은, 자, 여기 6시 방향 갖고 와서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 갖고 와서 반대편에 또 하나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면에다가 직접 지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면에다가, 자, 이쪽은, 자, 이렇게 면에다가 직접 지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편, 저쪽 편 다 들어갔고요. 바닥 부분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이죠. 이쪽 편에다가 또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요거 복사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자, 요거는 3시 방향 요거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넣을 때는 다 넣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 여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조라고 하는 이 블럭이, 자, 이쪽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딱 맞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은 Y가 들어가요. Y.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윗부분은 12시 방향 갖고 와서 여기다가 Y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Y가 또 들어갈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Y는 하나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 표면 거치기도 완성이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빠진 데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마찰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부품 자체는 그냥 전체 열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로 레이어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문자 크기 3.5로 주소라고 해놓고요. 자, 전체 열 처리가 들어갑니다.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마무리가 됐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이렇게 집어넣고, 자,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다 된 것 같죠?
자, 어때요? 그 치공구 같은 경우는 그리는 거는 좀 단순하지만 보시다시피 기하공차가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 형태라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 투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치수 기입을 빨리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신중하게 기하공차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하공차랑 이런 표면 거칠기 이런 것들이 빠진 곳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넣어주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이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부품은 요 서포터네요. 자, 오른쪽에 껴지는 요 서포터,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서포터는 좀 복잡하긴 해요. 여기에 요렇게 핀이 들어가는 구멍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치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탭도 내야 되고요. 생각보다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서포터를 다음 시간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베이스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 오늘 첫 시간에, 바이스죠? 바이스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요 바이스는 여러분들이, 꼭 투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뭐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투상 연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공구류는 투상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당연히 도면 연습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2번 부품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